네, 여기까지 했어요. 그지? 다음 넘어가서 봅시다. 연립 방정식. 연립 방정식의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1. 자, 쟤는 뭔가 식을 통해서 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알파, 베타를 각각 구해서 대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딱 보니까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쪽으로 밀어요. 한쪽으로 밀어요. 아, 치환. 치환. 맞아요. 치환을 해놓고 일단 봅시다. 근데 치환, 막상 치환하려고 보니까 x 있는 애들끼리 y 있는 애들끼리 치환하려고 봤는데 밑도 다르고 진수도 달라. 통일을 시켜야겠지. 그걸 정리부터 합니다. 정리. 어떻게 정리할 거냐. 로그 2의 2x는 1 더하기 로그 2의 x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에 로그 3의 y의 세제곱은 3 로그 3의 y 요렇게 바뀌어요. 됐지? 그 다음 밑이 2분의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승을 앞으로 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 로그 2의 x 그 다음에 루트 3이잖아. 여기 밑이 루트 3이니까 2분의 1 앞으로 나가면 뭐가 돼? 2로 바뀌고 왜 갑자기 풀었어요? 2 로그 3의 y.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네. 그래서 얘는 우선 플러스로 좀 바꿔주고 로그 2의 x를 a 그 다음에 로그 3의 y를 b라고 놓고 식을 다시 써봅시다. 1 넘긴다 라고 생각하면 a 플러스 3b는 3. 그다음 여기서 a 플러스 2b는 4. 이렇게 생긴 거네요. 맞습니까? 네. a가 하나 늘었더니 b가 하나 늘어서 1이 늘어났다. 그럼 b가 1이란 얘기네. 하나 줄었어. 마이너스 1이구나. 쏘리. b가 하나 줄었더니 1이 늘었지. 네. 그럼 마이너스 1이란 얘기지 얘가. 네. 요거 이해돼요? a는 6 나온다. 그래서 자 이제 다시 돌려놔야지. 로그 2의 x는 6이고 로그 3의 y는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x는 2의 6승 얼마? 2의 64. 와, 앞에 7자가 나오는 경우도 또 처음이에요. 네. 32, 128은 들어봤어도 y는 얼마? 3분의 1. 됐습니까? 네. 요거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빼기 3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부등식을 풀 겁니다. 네. 얘도 고쳐야지. 근데 얘가 지금 밑이 달라요. 맞지? 네. 밑이 달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보세요. 앞에 거 2개 따로, 뒤에 거 2개 따로 이렇게 연립부등식 풀듯이 풀면 돼요. 연립부등식 기억나요? 네. 밑이 다를 때 밑을 통일을 시켜주는 방법도 있지만 얘는 밑을 통일을 시키기가 참 힘들어요.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산할 게 아니라서 둘로 나눠놓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둘로 이렇게 나눠보면 로그 마이너스 로그 3의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2보다 커 누가? 요거는 잘 보세요. 로그 2의 몇 승인지 봅시다. 4루트 2는 2의 몇 승일까요? 3분의 4.
아닐걸? 4를 안으로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5. 5, 2의 5승. 그지? 아. 2분의 5승 나오겠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2분의 5승 빼기 로그 2의 x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얘는 이제 정리. 얘가 2분의 5야. 자 이렇게 해놓고서 얘부터 로그 3의 x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아니 그럼 x는 뭐보다 크다? 9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네. 3의 마이너스 2승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얘 보자. 2분의 5를 넘기면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2를 넘기고 로그 2의 x를 넘겨요. 그러면 로그 2의 x가 작아. 2분의 1보다 작아. 이해됐어요? 그럼 x는 뭐보다? 2의 2분의 1승 얼마? 루트 2. 루트 2. 얘도 만족을 해야 되고 얘도 만족을 해야 돼. 둘 다 만족해야 된대. 이해돼요? 그래서 x 어떻게 나와요? 9분의 1보다는 크고 루트 2보다는 작다.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지지. 나만 이해했어요? 저도 이해했어요. 오 다행이네요. 좋습니다. 양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성립한대요. 얘를 t라고 치환을 해야겠다, 그치? 네. 그럼 t제곱 플러스 9니까 밑이 9니까 2가 앞으로 나오면 2분의 1 t 플러스 a.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네. 모든 양의 실수, 양수 x에 대하여 라는 얘기는 t 값은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없어요. 범위가 따로 없어요. 그걸 우리가 모든 실수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네. 그러면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제가 성립을 해야 됩니다. 맞지? 네. 그럼 a는 뭐보다? 너무 빨리 왔니? 네. 완전 제곱식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저게 16분의 1이 있어야 되지. 네. 반의 제곱이니까. 그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값보다 숫자가 크면 그래프가 위로 떠요. 저 그래프가 저 t에 관한 2차식이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네. 완전 제곱식이 됐을 때가 이렇게 접할 때예요. 그때 상수가 이 접하는 것보다 더 큰 값을 가지면 얘네들보다 더 크다는 얘기 아니야. 위로 올라갑니다. 이해돼요? 그럼 A가 16분의 1이 되면 딱 접하는 애가 나오겠지. 걔보다 숫자가 커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해가 안 되면 네. 저 안 되겠다. 그러면 한 변씩 쓰세요. B가 0보다 어때요? 작거나 같다. 요걸 풀면 A가 16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왜 작거나 같아요? 왜냐고? 자,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X축하고 만난다라는 건 Y가 얼마일 때야? Y가. Y가 양수. 다시 X축하고 만나는 지점. X축 위에 Y 좌표를 생각해보세요. 얼마야? 0. 0이잖아. 네. 맞아? 네. 0 되는 애가 2개가 있으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지.
네. 0 되는 애가 2개 있다는 건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해가 2개라는 얘기예요. 해가 2개면 판별식이 어떻다고 배웠어? 0보다 크다고 배우지. 이해돼요? 네. 근의 공식을 생각했을 때 루트 안에가 0보다 커진다는 얘기야. 그럼 실수로 2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 말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교점이 2개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배워요. 이해됩니까? 교점이 하나 이렇게 접할 때는 판별식이 얼마야? 0인 거고 얘보다 위로 올라가면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 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판별식은 0보다 작아요. 실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 중에서.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A가 16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치? 최소값 16분의 1 이렇게 찾으면 돼요. 17번 아마 로그 방부등식이 얘가 마지막일 거예요. 아 그리고 시험 문제에 지수로그 방부등식은 뺄게요. 지수로그 함수까지만 내셨다고 합니다. 아 이거 참고하시죠. 풀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풀어야 돼. 아 근데 저 지금 로그가 완전 큰일 났어요. 저 로그 함수 지금 시작했어요. 저 진짜 그래서 오늘 그 로그 함수를 다 풀기 위해서 영어 숙제 다 해야 돼요. 오늘 내일 다 일단 끝내봐야지 뭐. 자 보시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뭐래? 중근을 갖도록 한대요. 중근을 가지려면 뭘로 따질까? 판별식으로 따질 건데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돼요? 0이 되면 돼요. 자 연결돼요. 조건 하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근이다라는 걸 가지고 판별식이 0이다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판별식을 써보자. 4분의 d 말고 그냥 쓰세요. 4 1 마이너스 로그 a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로그 a 플러스 3 얘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치환을 좀 해보면 4 곱하기 1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t 플러스 3은 0이고 양변 4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그 다음 플러스 t 마이너스 3 여기까지 됐어요?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 t는 2 또는 마이너스 1 자, 로그 a가 2 또는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a는 얼마가 돼요? 로그 a가 2야. 10의 제곱이 돼야지. 이해돼요? 위치 10이니까 로그 a가 마이너스 1이면 10분의 그래서 a는 100 또는 10분의 1 이렇게 나와요. 2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한대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0보다 크다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판별식이라고 했으니까 4 2 마이너스 로그 2의 a b제곱 마이너스 4
로그 2의 a 마이너스네 플러스 2는 0. 양변 4로 나누고 로그 2의 a를 t라고 치환하면 2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 전개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 0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 t는 2 또는 1.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 자, 그래서 로그 2의 a가 2가 되려면 a는 얼마? 얘가 0이 아니라 0보다 커야지. 미안. 0보다 크려면 정신 많네. 네. t는 1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다. 됐습니까? 최소값. 다시 그럼 얘가 로그 2의 a가 1보다 작거나 로그 2의 a가 2보다 커야 돼. 맞지? 얘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a는 어떻게 돼요? 너보다 2보다 작다. 또는 a는 4보다 크다.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a의 자연수 a의 최소값은 1 이렇게 나와있지. 하나 더 있네. 8번까지 가. 자, 빛이 한 번 통과하면 8분의 1만큼 차단되는 유리가 있다. 처음 자외선 양의 5% 이하가 되려면 유리를 최소 몇 번 통과해야 되냐 이거예요. 8분의 1만큼 차감이 된대. 얼마 남아요 그럼? 8분 7만. 8분의 7이 남지. 네. 자, 한 번 통과했어. 한 번 통과하면 8분의 7만큼이 남아요. 아니? 네. 두 번 통과하면 8분의 7만큼 남은 거의 8분의 7만큼 또 남겠지. 내 말 이해돼요? 그럼 n번 통과를 하게 되면 8분의 70 몇 번 곱해야 돼? 네. n번 곱해야 돼. 남아있는 게 얘가 남은 거잖아. 남아있는 게 5% 이하가 된대요. 5%면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 100분의 5 약분하면 20분의 1보다 어때야 된다고? 작거나 같아야 돼. 맞아요? 요 10만 세우면 나머지는 그냥 계산해 주면 돼요. 처음에 이 식을 계산을 할 때 식을 만들 때가 참 곤란해요. 어떤 거는 증가하는 애가 나오고 어떤 거는 이렇게 계속 거듭제곱해서 감소하는 애가 나올 수도 있고 형태는 하나로 몇 가지로 딱 정해줄 수는 없어요.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하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겪어가면서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감으로 어느 정도는 익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결국에는 경험이 악이에요. 겪어봐야 해봐야 알고 써봐야 합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유형별로 다 설명을 하려면 오늘 날 새도 못해요.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문제를 읽으면서 남는 거냐 아니면 얘가 늘어나는 거냐 내가 식을 비교를 해야 되는 애를 찾아야 돼. 비교. 보통 식을 만들 때 이런 조건 하고 이런 조건
둘이 같다, 뭐 얘가 더 크다, 작다, 일단 비교를 합니다. 이해돼요? 그랬을 때 처음에 만들어준 조건하고 또 다른 비교하는 조건하고 비교를 해봐요. 처음에 만들어준 애는 차감되는 애를 알려줬지. 근데 마지막 비교할 애는 남는 애를 비교를 했어. 이해돼요? 차단되는 애들, 없어지는 애들을 비교를 하려고 봤더니 얘는 남아있는 애야. 생으로 갖다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얘도 남는 애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여기에서 없어지는 애를 찾든가. 근데 없어지는 애를 찾기에는 식이 복잡해져요. 그치? 처음에 8분의 1만큼이 차단이 됐어. 그럼 그 다음은 얼만큼이 차단되냐 이거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8분의 7 곱하기 8분의 1이 돼요. 남아있는 거에 차단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럼 그 다음은 또 남아있는 거 거기에 8분의 7 곱하고 그 다음에 8분의 또 1을 곱해야 돼. 쉬워요? 네, 이건 감으로 찾아야 돼. 얘를 바꿀 거냐 얘를 바꿀 거냐는 어느 정도의 감을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남아있는 애를 찾기보다는 차단되는 애를 찾기보다는 남아있는 걸 찾는 게 조금 더 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제 양변에 얘를 몇 번 곱해야 이딴 식이 될지 몰라.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상형 로그를 취해요. 로그 8분의 7의 n제곱이 로그 20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이해됩니까? 네. 로그 7 빼기 로그 8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소인수분해 해보세요. 소인수분해. 자,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로그 2 마이너스 1 요거 이해돼요?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로그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이면 로그 2분의 1 더하기 로그 10분의 1이지. 요거 마이너스 로그 2 요거 마이너스 1. 선생님 주황색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주황색을 버려야 되나? 이거 완전 감으로 하는 거네요. 노란색 어때요? 노란색. 자, 봐. 됐어요. 잘 보이고요. 됐어요? 네. 됐어요? 원래 주황색이 저거 말고 조금 더 밝은 게 있는데 그 밝은 게 지금 다 떨어졌는데 내가 깜빡하고 안 갖고 왔어요. 그런 빨간색도 있지 않나요? 빨간색 요거 있어. 그거 핑크색이죠. 핑크. 빨간. 남자는 핫핑크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노란색은 안 돼요. 노란색. 노란색도 살까? 좀 노란색. 밝게 보일까?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n 로그 7 얼마나 한대? 0.8451이고 로그 8은 3 로그 2 맞아요? 네. 요거 3배 하면 어떻게 돼요? 0.903 그렇지 0.9030 마이너스 1.0 3010 이렇게 됩니다. 이랬니? 네. 네, 이제 찾으면 돼요. 계산. 요거 계산하면 0.0589 8이 아닌데? 79? 아니? 네. 마이너스 0.0579n이 마이너스 1.3010보다 작거나 같다.
얘로 다 나누면 얘는 넘어가서 579분의 13,010 이렇게 되겠네요. 부동은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23점 얼마가 나온대요. 22점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23번은 통과해야 된다. 됐습니까? 네. 네. 계산은 각자의 몫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지수로그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각과 호도법이라는 걸 볼 거예요. 아니 몇 번도 이렇게 진도가 빨라요? 모르겠어요. 내가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옆반도 아마 내일 대수가 들었으면 내일 적어 늦어도 내일은 삼각함수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너무 빠졌어요. 뒤에는 거의 날림으로 나가야 돼. 나 혼자 해야 돼. 나 혼자. 대표예제도 다 못 풀어줘요. 사실 나도 그럴 것 같긴 해. 뒤로 가면서 시간이 부족하면 대표예제 건너뛸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시간상 절대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봅시다. 이제는 칠판에 설명을 할 거니까 자 먼저 일반각이라는 게 있고 호도법이라는 걸 할 건데 이 중에 일반각부터 볼 거예요. 일반각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림부터 이렇게 나와요. 얘를 식초선이라고 부릅니다. 네, 식초선. 그냥 시작하는 선. 됐어요? 네. 보통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두 번째,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동경이라고 불러요.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움직이는 막대기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걸 동경이라고 불러요. 그때 요 동경의 위치를 뭘로 표시할 거냐면 시초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얼마만큼 벌려져 있냐를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그 벌어진 정도를 우리가 각이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네. 그럼 여기를 선생님이 알파라고 해볼게요. 됐습니까? 네. 시초선에서 알파만큼 올려도 동경의 위치를 해요. 근데 시초선에서 한 바퀴 돌고 와서 알파만큼 올려도 똑같지? 시초선에서 반대로 한 바퀴 와서 알파만큼 가도 동경의 위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마지막 최종 동경의 위치를 보면 돼요.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궁금해, 안 해? 안 해. 그럼 얘를 그냥 무작정 얘는 각이 알파라고 이렇게 정의할 거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얘를 30도라고 해보자. 30도만큼 벌어진 애를 동경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O라고 하고 여기 어딘가를 P라고 불러서 동경 OP의 위치를 나타낼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30도만큼 떨어져도 OP가 되겠지. 한 바퀴를 다 돌면 몇 도야? 360도. 360도만큼 돈 다음에 30도만큼 돌아도 동경의 위치는 똑같지. 그럼 요거의 동경이나 매한가지야.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뒤로 한 바퀴를 돌아. 그리고 나서 30도만큼 가. 얘도 위치는 똑같아요. 두 바퀴 돌리면 동경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이거나 뭐가 표시하는 건데 모르잖아.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타내냐? 360n 플러스 30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360도 n 30도 이렇게 돼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각 말고 전반적으로 n은 0이 돼도 되고 1이 돼도 되고 2가 돼도 되고 3이 돼도 되고 자면 안 되고 친구야 쌍둥이 사이에 그 친구 좀 껴. 어디 아프니? 좀만 더 힘냅시다. 다시 모든 정수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n 값은 0도 되고 마이너스 뭐 플러스 상관없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일반 값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일반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일반값이라고 부르고 하나의 동경의 위치를 나타낼 때 이렇게 표시를 해요. 특별한 값을 나타낼 때가 아니라 동경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일반값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일반값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호도법이에요. 호도법. 호 알아요? 호? 호? 뭘 호라고 불러? 그 부채꼴에다가 동그란 거. 참 수학이 보면 뭐 알아라고 물어봤을 때 모르는 건 아니야. 모르는 건 아닌데 설명해봐. 있어? 그런 게 그냥 이렇게 돼요. 굉장히 추상적이지. 부채꼴에서 동그란 거. 동그란 거. 맞아요. 네. 부채꼴에서 원의 둘레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얘를 우리가 호라고 불러요. 그치? 호도법은 얘로 그 중간에 각도를 찾는 방법을 뜻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그래서 얘는 무슨 법? 60분법이에요. 우리가 360도로 나타내는 건 60분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얘는 호로 호로 도를 표시한다. 호로 각도를 표시한다. 그래서 호도법이라고 부르는 거고 기준이 있습니다. 얘는 한 바퀴를 360으로 나눠놓고 한 칸을 1도라고 정의를 한 거야. 얘는 얘는 여기를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자.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반지름이 R이에요. 그때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아지면 얘를 기준으로 잡자 이거야. 그 기준으로 잡은 게 1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걸 처음에 시작으로 합니다. 원래 처음 시작은 원주를 나타낼 때 시작이 돼요. 원주율 기억나요? 원주율 3.1415도 이렇게 나가. 우리가 뭐라고 불러 흔히? 파이라고 불러. 그럼 그 파이가 출처가 여기에요. 파이의 출처가. 자, 처음 시작부터 알려줄게요. 원이 있어요. 원이 작은 애도 있고 큰 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자, 이렇게 있을 때 반지름이 있을 거예요. 반지름. 얘를 R1, R2, R3 이렇게 봤어. 있습니까? 요 원주,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불러요. 원주의 길이를 L이라고 했어요. 얘를 L1, 얘는 L2, 얘는 L3.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걸 발견합니다. 아이고. 뭘 발견하냐면 R1분의 L1하고 R2분의 L2하고 R3분의 L3하고 다 어때? 같다라는 결론을 이뤄요. 반지름이 비율에 따라서 어차피 얘는 셋 다 닮음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치? 반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 요거를 봤더니 다 똑같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 뭐예요? 2파이.
왜 이걸 굳이 2파이를 파이라고 안 하고 얘를 왜 2파이라고 했냐? 처음에 비율을 잴 때 반원을 가지고 재요. 반원을 갖고. 걔를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처음에 파이라는 애가 나오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원이 한 바퀴를 돌면 2배니까 2파이가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거에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어찌됐든 간에 얘를 재보니까 2파이만큼의 길이가 돼.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요 각도를 세타라고 바꿀게요. 문자로 바꿉니다. 문자로. 됐어요? 각도가 얼마큼인지 모르겠지만 얘를 세타라고 하자. 그럼 우리가 이 세타를 각도를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B를 각도로 칭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가 반지름하고 같아지면 각도가 1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얘의 길이 B가 3.14배가 되면 각도는 얘는 2 곱하기 3.14배지. 3.14배면 반원이겠지. 맞아? 반원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각이 나오는 거예요. 평각. 맞습니까? 육신분법으로 나타내면 180도 나오겠지. 요 각도가 요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3.14배다. 3.1415v 곱하기 r만큼이 만약에 호의 길이다 라고 하면 각도는 약분해서 3.1415v 뭐야? 파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파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중요한 건 r분의 l이 세타다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새로운 각도라고 정의를 해서 나타낼 건데 얘도 갑자기 그냥 세타 도라고 해버리면 얘랑 겹치지. 네. 겹치지 않기 위해서 얘는 뭐라고 쓰냐?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라디안. 라드? 돼지기름? 네. 라드 아니고 라디안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라드는 L 아닌가 모르겠다. 무튼 라디안이라고 쓰는데 1라디안이라고 하면 결국은 얘네들의 길이가 같은 거예요. 네? 생각해봐. 호의 길이가 요거의 2배면 네. 얘가 2R이라는 얘기지? 이한이요? 2R. 2R. 네. 얘가 2R이면 세타는 얼마라는 숫자가 나올까? 2. 2 라디안이 된다는 얘기예요. L은 뭐예요? R이에요? L은 R이 아니라 호를 L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왜 호가 저 노란색은 얘가 1일 때 얘기예요. 이렇게 생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R이 2의 2배면 그러면 2R이고 에? 내가 여기 있는 각도를 앞으로 세타 라디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 라디안이란 단위는 생략을 합니다. 됐어요? 라디안이란 단위는 생략을 해서 그냥 세타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세타. 됐어요? R분의 L을 각도로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뭐야? R은 뭔데? 반지름. 분의 L은 뭐야? 호의 길이. 얘를 각도로 사용하겠다. 됐습니까? 네. 단순해요. 반지름 3인데 호의 길이가 6이야. 그럼 각은 얼마야? 2. 정확하게는 2 라디안인데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빼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네. 무슨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나타냈더니 어떤 거는 R분의 L을 계산했더니 3.1415V 이렇게 나와서 됐니? 네.
이때가 언제냐면 반원일 때 요 반지름하고 요 호의 길이하고 비교를 했더니 3.14배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라디안을 표시를 하는데 얘가 무리수니까 기호로 표시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파이. 파이라고. 그럼 파이라는 건 우리가 3.14라고 계산을 했지? 네. 결국엔 이 각도가 3.141592 뭐 해가지고 라디안이야. 정확하게는 그거를 우리가 초등학생한테 가르쳐 준다고 얘네가 이걸 이해하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원의 각도는 180 아닌가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파이라고 하지. 네. 정확하게 파이 라디안이에요. 네. 그래서 파이를 뭐라고 하냐면 180도랑 똑같다라고 합니다. 180도, 60분법으로 나타내면. 이해돼요? 네. 파이는 180도야 라는 것만 잘 기억해도 큰 문제 안 생겨요. 파이는 몇 도? 180도. 잘했어요. 그럼 2분의 파이는 몇 도? 90도. 3분의 파이는 60도. 4분의 파이는 45도. 6분의 파이는 30도. 이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오. 알겠어요? 네. 파이가 몇 도니까? 180도. 180도니까. 알겠습니까? 네. 원리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알 건 요거예요. 알아야 돼요. 됐지? 자, 그러면 뭘 알 수 있냐?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가 중심각이라며. 맞아? 네.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가 중심각이야. 그럼 호의 길이는 중심각 곱하기 뭐야? 반지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L은 R 세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돼 있을 때 반지름이 5고 중심각이 2분의 8이야. 그럼 호의 길이는 얼마예요? 얘들아 혹시 이 식이 어렵니? 2분의 5파이요. 2분의 5파이 어려워요? 그치? 아 계산. 계산이 안 돼도 이건 좀 심하지 않아? 정신이 다 나가는. 많이 나갔는데 지금? 반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호의 길이를 구할 때 중심각 곱하기 요크야. 그러면 만약에 얘가 이게 아니라 여기 60도라고 돼 있어요. 그럼 호의 길이 어떻게 될까? 300. 12 파이. 60도면 몇 파이? 목소리는 3파이. 3분의 1 파이. 3분의 파이. 얘가 3분의 파이지? 네. 호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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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파이. 빨리빨리 나가면 글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60분법일 때 계산하는 게 아니고 라디안으로 고쳤을 때 중심각 곱하기 반지름이 호의 길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니? 자, 하나 더 가서 이 넓이 부채꼴 넓이 어떻게 보여요?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가 3분의 2. 저이 파이니까 한 번 더 잘 원주 구해보세요. 그거 응. 그 전체 원의 넓이 곱하기 중심각. 네. 자, 원의 넓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을 우리가 부채꼴이라고 해서 배웠어요. 그치? 기억났다. 기억났다. 다행이다. 그거 알아야 돼요 지금? 당연하지. 내가 괜히 하니 지금? 헛소리 하는 걸로 들려? 아니요.
다시 자 꼴렌다 부채꼴의 넓이 얘는 원의 넓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요렇게 나와요. 그렇지? 네. 얘를 이제 라디안으로 고쳐서 써볼 거예요. 원의 넓이는 저게 라디안이건 나발이건 간에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맞지? r제곱 파이 곱하기 360도면 몇 파이? 2파이. 2파이 중심각 세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파이 약분 같은 파이예요. 그래서 약분 됩니다. 네.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 근데 r 세타가 뭐라 그랬어? 아까 L이라고 했지? 네. r 곱하기 세타는 L로 바꿔요. 그럼 2분의 1 r 네. L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지금 너가 뭘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지? 여러분 이거 앞에 기본 문제들 착착착 좀 풀어야 돼요. 이게 처음에 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요거야. R세타는 L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 2분의 1 R제곱 세타 얘가 줄을 이룰 겁니다. 사실상 얘는 일반각 표시하는 건 앞에 몇 번 나오다 말아요. 그게 수능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되는지는 따로 쓸 겁니다. 설명해 줄 테니까 우선은 각도 재는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왜? 오늘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 오늘 진짜 왜 그러니? 오늘 잘 먹어. 뭘 잘못 먹었다고?